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설마, 우리 집 얘기 아니겠지? 요즘 저 사람,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혹은, 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치명적인 유혹이나 드라마 같은 충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조용해서 당사자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아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이거나 휴대폰을 자주 엎어두거나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요, 특정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모르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알게 되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바람이 시작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채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 모든 걸 솔직하고 깊이 있게 사례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지금 연애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 결혼 생활이 건조해졌다고 느끼는 분, 배우자나 연인이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지는 분,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놓치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던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감정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을 마치 정해진 코스처럼 생각합니다. 설렘이 시작되면 연애를 하고 안정감을 느끼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긴 유통기한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온 후 시간이 조금 흐르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설렘은 영원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연애 2년, 결혼 3년차 즈음이면 처음의 설렘은 잦아들고 현실의 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 초반에 그는 당신에게 늘 다정했을 겁니다.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도 감정을 담았을 겁니다. 그녀는 늘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고 작은 서프라이즈에도 감동했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안정감이라는 이름 아래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줄고 질문은 없어지고 하루는 의무감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로맨틱한 환상이 꺾이는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연애의 환상과 이상화가 현실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낙차가 커지는 시점. 이 시기엔 작은 갈등이 반복되고 이전 같지 않다는 감정이 자주 들며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부부 상담소에서는 결혼 3에서 5년차 부부의 상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람이라는 이슈를 중심에 두고 있었고 대부분은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중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자면 한 30대 초반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내랑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고 그저 일상이 지루했던 것뿐이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타다 주더라고요. 아내도 챙겨주긴 했지만 묘하게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괜히 그 친구 자리에 가고 싶고 퇴근 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게 기대되고
이게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못했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바람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지도 않고 큰 계기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따뜻함, 익숙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 하나가 스르륵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서는 결혼 3년 차, 바람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권태기를 겪고 있었고, 회사 팀장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팀장은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사소한 피드백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녀에게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주며 집까지 잘 가요. 조심히요 라고 말한 그 순간, 그녀는 그 남자에게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선 아주 오래전부터 듣지 못한 말이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감정, 무뎌진 관계 속에서 생긴 틈,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아주 작은 온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바람을 무조건적인 배신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줄어든 결과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일같이 확인하고 다듬지 않으면 쉽게 녹슬기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에 설렘이 사라진 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부부는 결혼 4년 차 즈음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옆으로만 보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각자의 일과 친구에게만 집중하며 대화도 줄고 설렘도 줄었습니다. 부부라는 틀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와 술자리가 늘었고 아내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상담소에서 다시 마주 앉았고 서로에게 던진 첫 질문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였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늦지 않게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다는 지금 우리 관계는 어떤가?를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결혼 3년 차, 연애 2년 차 이 시기는 그 질문을 던지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고 상대의 마음도 묻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이해와 깊은 애정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백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은 그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꼭 한 번은 멈춰서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향한 시선을 다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조용히 바로 지금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 사랑 대신 의무로 바뀌는 순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이들도 출산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고 이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존재를 감정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아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마주보던 부부가 밤새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집니다. 새벽 3시, 아기가 칭얼대면 누구 먼저 일어날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먼저 아이를 안고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다시 눈을 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서로 힘드니까.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마음에는 왜 나만? 이라는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 이후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습니다. 산후 우울증, 몸의 회복, 수면 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녀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공감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대부분 다릅니다.
반대로 남편 역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은 뒷전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육아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이 되면서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육아 초기의 부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화는 기저귀 갈았어, 분유 탔어, 병원 예약했어 같은 업무적인 대화입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효율과 시간 안배, 역할 분담이 주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지속됩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은 때때로 타인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 여성 상담 사례에서 30대 중반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혼자였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날 사랑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오래전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인사처럼 한 말이었겠지만 전 그날 그 말이 하루 종일 떠올랐어요. 그 여성은 이후에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눴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고 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가게 됐습니다. 그 감정은 분명히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의 일부가 움직인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날 바라봐주는 느낌,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감정이 그리웠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성은 아내가 출산 후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거의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늘 피곤해 보였고 저한테 화를 냈고 말도 없었어요. 집에 오면 TV만 켜놓고 각자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죠. 그러다 회사에서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농담도 하고 커피도 타주고 웃어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그리웠어요. 웃음소리 하나에 내가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죠. 이처럼 육아 시기엔 부부가 서로의 감정에 무뎌지기 쉽습니다. 바쁜 하루에 쫓기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고립됩니다. 그런 틈에 외부에서 오는 아주 작은 다정함이 과하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감정은 인간 본연의 본능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점점 일상이 되면 부부 사이에 정서적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틈에 누구든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 감정의 흔들림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고통은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너도 힘들지? 나도 그래 이 한마디만 나눴더라도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 말을 참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또는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아주 작은 대화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커피 한 잔 마시며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자녀 감정을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감정들을 드러내기만 해도 두 사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완전히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팀원으로만 느끼고 감정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 상황이 생겼고 두 사람은 간호사에게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아이를 정말 걱정하시네요. 그때 둘은 동시에 눈물이 나왔고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육아를 같이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아는 부부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공동 과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제 속에서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부부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다면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바람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상, 이 피곤함, 이 말하지 않는 감정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눈치채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지금 당신의 파트너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은 괜찮아요? 그 질문 하나가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시기, 변화가 감정을 흔드는 순간, 어떤 감정은 낯선 곳에서 더 쉽게 자랍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사람, 너무 익숙했던 공간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갈망이 새로운 환경에서 갑자기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했나? 하는 의문들이 오래도록 눌러놓았던 감정의 뚜껑을 열게 만들기도 하죠. 이직, 승진, 부서 이동,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취미로 참여한 동호회, 학부모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그 어떤 환경 변화든 익숙함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들어오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때로 너무도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알던 나가 아니라 새롭게 비춰지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도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 그는 1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고 있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새 회사는 분위기도 다르고 구성원도 젊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여성 동료와 유독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는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아내도 물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만 요즘은 대화가 없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질문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새로웠어요. 그는 그 대화가 그저 위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눈 날은 괜히 옷에 더 신경이 쓰였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기대되었다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사례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경에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란 감정이 사람 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작용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감정의 전선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은 자존감을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기존 환경에서 나는 이미 고정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다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결핍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순간 감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바람이 새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의 우연한 대화, 부서 이동 후 늘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공감대,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며 가까워진 동호회 지인. 이런 관계는 처음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늘 그렇게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한 여성은 이혼을 앞두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학부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한 학부모였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 불안해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늘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아이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그 대화 하나로 갑자기 그 사람과 자꾸 마주치고 싶어졌고 모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던 고민을 그 사람과 나누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벽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은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고
다시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기존 관계에 지친 사람일수록 그 감정의 출렁임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새롭게 봐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꼭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이 꼭 불륜이나 외도로 이어지지 않아도 관계에 큰 금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불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는 멀어지고 그 간극은 다시 외부의 감정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지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나를 흥분시키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설렘을 준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부에서 채우기보다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관계 안에서 나를 다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것은 내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에게 그런 말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은 요청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환경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새로운 관계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감정으로 번지기 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의 반사일까? 지금의 관계 안에서 이 갈증을 풀 방법은 없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감정은 늘 매혹적이지만 가장 깊은 감정은 결국 함께 살아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설레지만 익숙한 관계는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외면하면 우리는 또 다른 낯선 환경 속에서 같은 감정의 반복을 겪을 뿐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기입니다. 그 따뜻함이 위로가 아니라 유혹이 되기 전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보세요. 40대 중반, 중년의 위기 시기, 존재의 허무함에서 피어나는 유혹. 중년이라는 시기를 말할 때 우리는 종종 터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도 뒤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시간.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일에 몰두하고 누군가는 취미를 찾으며 누군가는 단지 매일을 버텨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주 조용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허무의 틈을 사랑 아닌 감정으로 메우려는 사람들이죠. 이 시기의 감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이뤄낸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됐고 가정도 꾸렸고 자녀도 잘 자라고 있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이마의 주름이 선명해졌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젊은 기대주가 아닌 기성세대로 불립니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감정은 이제 실용성과 현실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의외로 아주 작고 사소한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말투, 요즘 더 멋있어지셨어요. 라는 가벼운 칭찬 한마디. 그것이 불씨가 되고 감정은 거기서부터 서서히 자라납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서로가 각자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고 밤에 집에 와도 TV만 보다 잠들죠. 어느 날 출장을 가서 만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고마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출근길에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하루의 활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어서 감정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과거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는 친구처럼 편하긴 하지만 설렘도 기대도 감정의 진폭도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한 여성은 40대 후반의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싱글이었고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안부를 물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감기에 걸렸다면 따뜻한 물 마시라며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칭찬해주고요. 이런 걸 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어요. 여성은 결국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많이 기울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배우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어느 순간 제 하루의 중심이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중년이라는 터널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을 욕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바람은 대부분 욕망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시 느껴지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젊은 날의 사랑처럼 격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은밀하게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그 감정은 쉽게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허무해서 도망치고 싶은 본능일까? 내가 지금 끌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금의 배우자에게도 나눠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침묵해온 관계일수록 말하는 일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서로의 중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도 가끔 허무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우리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어졌네요. 이런 단순한 질문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자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정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정함이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사이에 쌓인 감정적 침묵을 깨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년의 문턱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당신에게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디로, 누구에게 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람의 유혹을 사랑의 회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은 바람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말없이 안정적일 때 평온함 속에 자라는 무관심. 우리는 흔히 안정된 관계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큰 갈등도 없고 서로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의 모범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감정은 조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줄고 설렘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관성처럼 남아있기만 할 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조용한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이 죽어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기가 바람의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늘 제 시간에 퇴근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외식을 하며 생일이면 케이크 하나쯤은 사오고 명절이면 양가를 공평하게 챙기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부부.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말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감정은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가 울고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누군가가 웃고 있어도 왜 웃는지 묻지 않는 그런 무관심이 사랑을 닮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운지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고, 가정에 무책임한 것도 아니었고, 폭언이나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함께 지내오면서 감정의 교류가 끊긴 것이 문제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당신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볼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부는 동거인이 되었고,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 들어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바라봐준다면 너무 쉽게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죠.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이 말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회의이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없는 존재로 남아있었다는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노력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연락했지만 이제는 해야 하니까 연락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데이트했지만 지금은 가족 행사니까 참석하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이처럼 관계는 점점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따뜻함을 찾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대화는 5분이 채 안 됩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거나 저녁 뭐 먹을지 정도?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직장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 후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랑 말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나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후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그 고립감이 자신을 외도라는 방향으로 끌어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아빠, 가장, 생활비 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이처럼 평온해 보이는 관계일수록 사실은 감정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정은 점점 마비되고 설렘의 공간은 비워지며 그 빈자리는 외부의 다정함으로 채워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은 너무도 합리적이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느라 더 이상 터놓고 말하지 않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피하고 무덤덤함을 배려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상대와의 거리감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없는 안정 속에 쌓인 감정의 틈은 결국 외부의 작은 관심 한 조각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SNS로 어떤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의도도 없었고 그냥 육아 정보 공유하다가 친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들어줬어요. 남편은 그런 거 안 물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 매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누군가의 사소한 관심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건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마름은 대부분 갈등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평온한 나날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투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랑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감정의 건강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이 없다는 건 곧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뜻이고 그건 정서적 고립의 신호입니다. 또한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우겠어? 라는 생각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많은 바람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감정을 통해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위로는 때로 너무 사소해서 무시하기 쉽지만 관계가 건조할수록 그 사소한 위로는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관계를 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요즘 힘들지 않아? 라는 질문 하나가 변화를 만듭니다. 정서적 거리는 시간보다 마음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고 짧게 만나도 감정을 교류하면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쯤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나도 좀 외로워. 당신은 어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미 메말라버린 관계에 다시 물을 주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화초처럼 감정도 매일 다정하게 어루만지지 않으면 언젠가 말라버립니다. 말없는 안정이 아닌 말이 오가는 따뜻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중 첫걸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 돌아보신 분도 계셨을 테고, 내 배우자는 괜찮을까? 하고 걱정되신 분도 있으셨겠죠.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일, 사소한 질문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그리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고생했어. 오늘 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관계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지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 걸어보고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안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전보다 말이 줄었다면 오히려 그때가 사랑을 표현할 타이밍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죄책감으로만 덮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세요. 그 감정이 지금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다시 사랑 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